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랜만에 하드웨어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포커스라이트사의 ISA 프리앰프예요. 지금 여기에는 뭐 ISA 1 모델은 없는데 2 모델은 제가 지금 아마 14년인가 15년도인가 그때 구입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4채널짜리는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좀 오래 사용한 이 제품에 대해서 ISA 프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라이트사 프리앰프를 그 전에 이제 뭐 110 모델, 그 다음에 220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 채널 스트립 모델이 있어요. 컴프 EQ 들어갔던. 근데 뭐 이런 계열들을 써오다가 이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 처음 이 프리앰프를 접했을 때 물론 옛날 모델이긴 하지만 계속 이제 다른 프리앰프들 여러 가지들 이제 사용해보고 활용해보고 하면서 사실 ISA는 저랑 좀 잘 안 맞는 제품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다 마크 2 버전, 그러니까 지금 여기 ISA 2도 그렇고 우리가 도시락통 뭐 그 도란스 모양처럼 생긴 거 ISA 1도 그렇고 지금 요 밑에 보이는 요 마크 2 모델 428 마크 2, 그 다음에 828이라고 해서 이제 8채널짜리도 있죠. 그것도 마크 2 모델이 나오는데 원래 포커스라이트가 최초에 설계했던 ISA가 아닌 한번 리비전된 마크 2라는 이름으로 나온 모든 제품들의 성향이 처음 접하던 시절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생각한다면 정말 다른 제품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 모델에서 느꼈던 거는 초고역이나 중역, 저역 이런 데가 뭔가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어느 대역은 소리가 어떻고 어느 대역은 뭐 부드럽고 어디든 뭐 에너지가 좀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경계값이 꼭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 경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옛날 모델은 트랜스포머가 인풋 아웃풋에 다 붙었는데 뭐 요거는 그 인풋에만 붙었다는 말도 있고 뭐 제가 뭐 다 그렇게까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구조도 좀 차이가 있고 리비전 되면서 훨씬 요즘 사운드에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1 시리즈 ISA 1이나 지금 요 2나 그 다음에 요 428 마크 2나 지금 제가 매뉴얼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결국은 같아요. 그냥 다 같다고 보셔도 되고, 2는 명확하게 뭐 24dB가 아웃풋 레벨입니다. 최종 아웃풋 레벨. 근데 나머지는 좀 애매하게 적혀 있거든요. 0dBFS를 22로 볼 거냐, 다이나믹 레인지를 123으로 보면은 뭐 25dB로 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표기가 돼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셋 다 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샌드 리턴 단이 개별로 있습니다. Y 케이블을 써서 쓰는 샌드 리턴이 아니고 TRS로 해서 주고받는, 그레이스나 아니면 뭐 밀레니아 같은 이렇게 좀 약간 고급 기종들이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아웃풋을 2개 동시에 2개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이 제품은.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ISA2가 가격이 그러면 그냥 한 2배 정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채널 수 2개 늘어나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고 얘는 이제 그 디지털 보드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지금 보시면은 클럭 설정하는 어떤 그런 파트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품을 열어가지고 ADC 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금액은 2배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좀 나고, 오히려 1이 어떻게 보면 좀 혜자스러운 가격인 거죠. ISA 1이. 10년 넘게 지금 사실 포커스라이트 제품의 프리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랄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프리앰프를 만약에 내가 처음 이제 외장 프리를 사야 된다, 혹은 이제 이것저것 지금 써보다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프리 중에서 그나마 플랫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힘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두루두루 범용으로 쓸만한 거, 이런 걸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만한 제품이 없는 거예요. 채널당 단가로 봐도 딱 합리적이고, 그 다음 사운드 결과물로 봐도 뭐 그렇게 하자 없고, 이 ISA 만지기 전에 뭐 레드도 써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리퀴드 포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고로 처분해서 어차피 제 손에는 없지만 그것도 꽤 오랜 시간 썼었고, 그러니까 포커스라이트에서 나오는 하여튼 다양한 프리앰프들을 다 접해봤지만 결국 지금 살아남은 건 ISA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단종시키게 된 뭐 배경이나 이런 것까지는 뭐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어도 결국 얘는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품에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면서, 지금 스튜디오를 소규모로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홈 레코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 제품을 써볼 수 있다는 거는 좀 치트키를 쓰는 게 아닌가, 녹음에 있어서 좀 그런 입장이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는 한 2000년 초반에 이런 제품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훨씬 입문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른 다양한 제품으로 삽질한 것도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자, 지금까지 근데 한 이야기들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를 접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도 또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컨버터 혹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AD 단이 한 미들 대역, 한 미들 로우 대역 한 200, 150, 200, 그 다음에 300, 400 요 언저리 표현력 자체가 좀 약간 과장된 형태로 나온다.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 여기도 꽂혀 있긴 한데, 저런 8819 같은 컨버터, 저런 걸 만약에 얘랑 물려서 쓴다 그러면 녹음할 때 되게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과민 반응을 해갖고 컨버팅하는 과정에서 좀 더 뭔가 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물론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그 대역을 내가 잘 못 듣는 환경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제 캔슬이 되든 아니면 스피커의 어떤 뭐 인치수나 어떤 표현력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루시드 컨버터가 이거 힘있게 들리네, 뭔가 밑에 딱 잡아주는 느낌이 좋다, 사람으로 치면 허벅지 두꺼운 어떤 체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사운드를 다루는 입장에서 플랫하고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어떤 면에선. 그러니까 그래서 얘랑 붙였을 때는 상당히 좀 뭐랄까 기분 나쁜 느낌이 좀 나요. 또 마찬가지예요. 미들 로우 쪽을 잘 못 받아들이는, 당연히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인들이 좀 그런 제품들이 많으니까 좀 밑에가 약간 허접하게 들어오는 제품들하고 얘를 물려봐도 당연히 어떤 프리를 물리던 차이는 물론 있지만 좀 뭐랄까 약간 빈약하지 않나? 미들 로우가? 그렇게 느낄 여지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결국은 이제 로우 쪽이 좀 이렇게 과장된 프리들을 선호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고역도, 어차피 오디오 인터페이스 입장에서 보면 ADC 파트가 뭐 로우도 좀 힘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고역도 좀 많이 또 빠지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이제 니브 같은 컬러, 약간의 V 커브를 갖는 그런 컬러의 프리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랑 매칭할 때도 그래요. U87에 뭐 니브 프리 붙이는 게 좀 아무래도 느낌이 좋다. 어떻게 보면 87이 미들 대역을 표현하는 느낌이 좀 좋아요. 레벨이 좀 거기를 잘 이제 수음을 하니까, 그쪽 대역을. 그런데 약간 플랫한 계열이나 미들 표현력이 좋은 제품들, 이런 게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니까 니브 계열의 어떤 그런 V 커브를 갖는 프리를 선호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 다양한 뭐 뒷단의 컨버터 단도 그렇지만 앞단의 마이크들 뭐 이런 걸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녹음에 또 사용해보고, 그러다 보면 돌고 돌아 결국은 이제 일로 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ISA를. 그래서 녹음실에는 최소한 2채널짜리 혹은 뭐 1채널짜리라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고. 자, 그리고 이런 제품을 만지다 보면 이제 내구성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리 한 자리에 고정해 놓고 쓰는 제품이긴 하더라도. 근데 보면 뒤에서 봐도 지금 뭐 이 커넥터 같은데 녹난 것도 지금 전혀 없고, 두 개 지금 노브 보시면 어때요? 색깔 앞에 뭐 떼탄 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관리는 자기가 이제 잘 해야 되지만, 기계는 아무튼 뭐 요 정도만 살펴보면 이 제품을 내가 필요하다, 내가 프리앰프를 좀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이라면 저는 1순위로 무조건 ISA부터 접해보세요.
가격도 그렇게 뭐 비싸지 않고, 그다음 한번 써보고 나면 다른 제품을 쓰더라도 뭔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제품 아닌가. 이게 오랫동안 제가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내리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찍을 만한 것도 있으면 또 이렇게 들고 한번 불쑥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